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다뤄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경영을 이루는 제도, 규범, 체계, 명령이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지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이 규격화된 틀을 만들어야 되는 까닭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스템은 체계이고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과 사업에서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성공의 방식과 성공의 이 구조를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설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설계들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뭐 한 번 만들어 놨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그 환경과 변화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굉장히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불변이 아니라 언제든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중요한 것은 뼈대는 바뀌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성공을 하는 방식은 어디를 가든 동일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성공들은 성공하는 방식이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귀결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용어라든지 어떤 이 색깔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순서나 또 여러 가지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모두가 그 과정은 거치더라. 그리고 그것들은 꼭 하더라.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이루는 골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우리의 오늘 하루에 설계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1세기 최고의 마케터인 세스 고딘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처음 마케팅 회사를 창업을 했을 때 성공은 도저히 내 목처럼 보이지 않았다. 늘 실패뿐이었다. 영업을 하러 방문한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고 결국 회사를 포기하려고 마음먹기도 했다. 이 시기에 나를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것이 테이프로 녹음한 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스 고디는 뭐 보랏빛소가 온다라든지 이상한 놈들이 온다 같은 정말 특이한 마케팅 경영서를 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21세기에 선정한 가장 훌륭한 마케팅 구루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존경하는 부분은 이분은 단순한 베스트셀러나 이론 사상가가 아니라 이분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회사를 창업하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 경영을 했었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CEO를 다수 영입을 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스 고딘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가 그냥 순탄케 이런 지금 현재의 세스 고딘이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결론적으로 그도 실패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을 했고 특히나 회사의 스타트업으로서 마케팅 회사잖아요. 우리 회사 이렇게 당신 회사를 잘 되게 마케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영업을 하러 가는 회사마다 모두 거절하거나 만나주지조차 안 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다수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되면요, 사람은 누구나 신이 나고 흥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실력은요, 남들이 아무도 안 된다라고 절망을 자꾸 나에게 주입할 때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창업 프레젠테이션, 즉 내가 이런 창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도 이런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요. 저는 그런 거 어려운 거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등등
수많은 문제와 거절로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결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수동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절을 내가 수용하는 순간요,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도 살 수 없을걸요? 당신한테 물건 안 팔 건데요? 당신 들어오는 거나 허용 안 할 건데요? 그러면 편의점 가서 물건 안 사실 겁니까? 그 가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가게 가서 나를 환영하는 고객에 가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처음부터 성공, 장밋빛 인생,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틀로만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어떤 비전도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수준에서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에 좋은 거, 당장에 달콤한 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것을 우선해서 수용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근데 당장에 가서 그 사람이 어휴 너무나 훌륭하네요. 같이 합시다. 어이구 그런 게 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지금 바로 할게요. 이런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거기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혁신행동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 혁신 활동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져야 되는 까닭은 이 유명한 세계적인 마케팅 구루도 그도 힘들었을 때 테이프로 녹음한 그 오디오북을 듣고 그도 힘을 넣고 그가 다시금 움직이고 다시금 행동하고 다시금 새로운 이 거래처나 이 가망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훈련 계획표죠. 바로 혁신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건가? 훈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목표에 시간을 더하는 것이죠.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획이 되는 거고 계획의 실행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숙련되는 과정, 그걸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시간과 실행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목적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반복되는 규칙적인 루틴, 이걸 바로 훈련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훈련 계획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프로가 아니잖아요. 우린 프로 아니에요. 우린 다 아마추어입니다. 왜 아마추어냐면 언제든 포기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프로는 생업을 하고 그가 이 모든 걸 걸어서 그를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더더욱이 어떤 장애물과 난관을 다 극복해서 이 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정신무장과 태도가 된 사람들이 그들이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언제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다른 말로 동호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동호회는 결과도 과정도 없습니다. 그냥 즐기면 돼요. 재밌으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재미로 일한다 이런 것은 거의 아마추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들은 냉정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결과, 즉 목적과 목표와 사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훈련 계획을 세워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갈고 닦고 기술을 숙련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전문가, 이들을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프로가 되어가는 과정. 그럼 프로가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가짐이라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세스 고딘이 얘기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린 다 거절을 경험해야 되거든. 마이클 조던이 그 치열한 NBA 경기에서 지금 정말 실전에서 슛을 2m가 넘는 마천루들이 있는 그 장신 수비수들이 손을 뻗으면 2m가 넘잖아요. 키가 2m인데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됐으면 리치 길이가 180 이상 되는 사람 3m가 넘는 장애물을 뚫고 슛을 넣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슛을 던져야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우리가 공 한번 던져보십시오. 골대에 공이 쉽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갑니다. 선수가 없어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선수들이 5명 이상 있는 데를 뚫고 슛을 넣어야 된다고. 골대에다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그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려고 하면 먼저 성공하려고 하면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 실패가 뭐죠?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고 기본값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학습해야 돼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요, 절망이고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 성공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에디슨이 그래서 1000번이 넘는 4000번인가요? 1006번은 저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인 거고 그 할아버지 얘기 좀 합시다. 자, 그 할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원래 레스토랑 경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불이 나버렸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한 가지 치킨 레시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레시피를 누군가한테 사달라고 하니 누가 쉽게 사줍니까? 그 할아버지 이제 막 다 망해가지고 뭐 씻지도 못하고 저기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만 하고 다니는 그 할아버지가 야, 나 기가 막힌 치킨 소스가 있는데 당신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했을 때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콧방귀 꼈죠. 당신 뭐 보고 뭘 하냐고 뭐 그러죠. 아니 나이 드신 할아버지 얘기를 누가 듣냐고. 꼰대 얘기 아니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트럭에서 잠을 자고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레시피 한수한 사람을 찾았다고. 1004번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길 갈 때마다 도심 세계 KFC라는 그 간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안 그래요? 그 스토리를 모르면 아이고 저 할아버지 인자하게 웃고 있네지만 그분이 우리같이 지금 창업을 해서 한 사람 고객 만들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얼마나 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아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이 들어주지도 않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전화도 받질 않네. 이렇게 다가가 봐야지. 이 사람의 타이밍이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거나 내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안 됐구나. 이걸 파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옹께서 설득의 3가지 요건 중에 아, 듣는 사람의 지금 상황과 입장과 태도가 마음가짐이 내 얘기를 지금 들을 준비가 안 됐구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말하는 내가 너무 빠르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타이밍을 잘못 못 잡을 수도 있고 간지러운 데를 못 긁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뭡니까? 훈련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훈련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본질은 상생이다. 상생은 뭐죠?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거. 그래서 성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아는 정말 찐 부자들은 얘기하죠. 상생,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책임감은요, 목적, 목표, 사명, 그리고 훈련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 그것이 우러나와야 돼요. 그 행동을 하려면 마음에서 그게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죠. 실제 하는 것이 충성인 거죠. 사람에게 충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유기적인 우리의 이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 합의된 방식에서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책임감을 가지겠다라는 거죠. 빌딩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바닥을 깔고 어떤 사람은 철골 골조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를 붓고 그죠? 창을 내고 다양한 각자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멘트 옮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하나하나 기초 자재를 옮기는 인부들도 있을 거고, 그것을 감동하는 감리도 있을 거고, 그죠? 목공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각자의 일들이 서로가 그 목적 안에 오늘 이게 여기까지 우리 해냅시다 라고 했을 때 해내는 거. 그게 바로 책임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 내가 이번 달에 저는 대리점이고 부업을 하지만 저는 이번 달에 뭐 몇 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우리 여행 프로모션이 있는데 여행 프로모션에 한번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등등 각자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함께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서 하면 6시간밖에 일 못해요, 최대. 조금 빡세게 하면 뭐 10시간까지 일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같이 6시간 일하는 사람이 2명이면 12시간을 일해요. 하루에 12시간입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10시간씩 일하면 아마 조만간에 한 달도 안 돼서 탈이 나고 그 일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다. 1 더하기 1은 그냥 2가 아니다.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죠. 1 더하기 1,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결국 내가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4, 4, 4 더하기 4.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16시간을 일하는 거고 일주일 내도록 하면 나 혼자서 아무리 빡세게 일해봐야 36시간, 40시간이 채 되지 않는데 함께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명이 일하면 160시간의 생산성을 내는데 왜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할 겁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빠른 경제적 성공을 어떤 일보다도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을 나의 파트너로 만들고 그들의 이익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고객의 이익 그리고 나의 파트너의 이익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나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은 그냥 부산물이에요.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는 사람들, 나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까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복제가 되는 겁니다. 각자가 그러면 이타주의로 가는 거죠. 이기주의로 가게 되면 나만 잘 살게 되면 시스템은 절대 구축이 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슬리밍고 시스템은요. 더 어디보다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태계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매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노마드, 매장이 없는 사업가분들과 매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고 단순하게 지역 기반이 아니라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 광역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 갔을 때도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의 성공과 목표에 집중을 하고 그가 이익을 가질 수 있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오늘 당장엔 그 한 분이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입소문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매장 가니까 정말 헌신적이더라. 그 매장에 가니까 점장님이 열정이 넘치더라.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더라. 이렇게 되면 그 매장에 가지 말라고 해도 아마 보따리 싸매고 말려도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에 정말 이제 뿌려지는 거죠. 그 지역에 가면 거기를 가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파트너를 동기부여시킬까? 동기부여 어떻게 시킬까요?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배우는 걸 보여주고 배운 걸 가르치고 배운 걸 파트너들도 배우게 하라. 이게 제가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등으로 보여줘라. 등으로 가르쳐라. 이론가들이 말로만 얘기하는 거는 책에 다 있잖아요. 실전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가르치라.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체계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도록 얘기해라. 함께 하도록 얘기하려고 하면 그 배우는 과정이 얼마나 설레이고 행복하고 그 변화가 되는 내 과정이 얼마만큼 나를 성장시키는지
그런 감동을 전하라는 거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즐거워야 될까요? 훈련 계획이 즐거워야 돼요. 즉, 혁신 행동이 매일매일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감동을 느껴서 반복해서 나도 성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 얘기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그들이 감동을 느끼는 거죠. 아, 나도 그런 꿈이 있었고,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었고, 나도 이런 성취를 하고 싶고, 나도 이런 걸 배우고 싶었는데, 내 주변에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도전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그것들을 꾸준히 해 나갈 때, 물론 실패하는 날도 있을 거고, 하지 못하는 날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게 실패는 아니잖아요. 하루 그냥 빠진 거지. 이틀 빠질 수도 있고 3일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짓던 그 빌딩, 내가 짓는 건축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집이, 그게 집이든 뭐 어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무엇이든 간에 보통은 우리가 집 짓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집 지을 때, 그죠? 남 집 지어주는 것보다 자기 집 짓는 게 어쨌든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그냥 대충 지붕 하나 걸치고 뭐 제대로 설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땅만 다져놓고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해요. 어떤 것들이 자꾸 마스터가 되는 거죠. 마스터란 말은 말 그대로 직역하면 장인이란 뜻이고 대가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그 기술에 통달할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라. 사람 만나서 이렇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누군가 초대를 잘하는지 궁금하십니까? 아마 그분이 그렇게 하기까지의 정말 타고난 분이나 정말 삶으로 진정성 있게 살아낸 그 세월을 지켜본 사람들이 아니고서야는 수많은 눈물이 있을 겁니다. 전화 걸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만나러 갔는데 뭐 다시는 오지 마라 하고 그죠? 요즘엔 뭐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야박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그들에게 당연히 있었다. 당연히 있었다. 그 과정들을 내가 얼마만큼 그 과정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국 거기에서 내가 자꾸 이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구나. 말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도 자꾸 하면 입에 익어요. 안 쓰던 단어지만 자꾸 쓰면 익어요. 그러면 매끄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딱딱한, 너 내일 지금 한번 시간 내서 내일 한번 와볼래? 라고 얘기할 때하고 제가 내일 이런 걸 준비해서 이 과정을 가지고 이런 전문가분을 모시고 내일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혹은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와주시겠습니까가 어떻게 그렇게 입에서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하다 보면 한번 와보시겠어요?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100명을 만나다 보면 확률을 알게, 확률을 알게 되면요. 학습하고 계획하게 되면요. 성장하고 과정을 점점 더 숙련되게 만들면요. 승률이 올라갑니다. 야구도 확률이잖아요. 몇 할, 몇 푼, 몇 리. 이게 뭐죠? 그의 사율이잖아요. 추구율이고. 모든 건 통계예요. 통계는 정량적, 정성적으로 내가 어떤 인풋을 넣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죠. 즉,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행동을 내가 지금 취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안 되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 안 되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붕어빵에 팥을 넣으면 팥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붕어빵에 다른 걸 넣고 팥 붕어빵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랬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지금 성공을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치를, 목표를 위해서 모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선택을 했어요. 우린 오늘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내일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즐기냐고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카드값 못 갚아도 안 죽습니다. 세상 안 무너져요. 내 내면이 무너진 거지. 내 내면만 단단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절 훈련입니다. 농구 슛 던져서 안 들어가면 훈련이잖아요. 몇 회 하겠다라고 하는 내 훈련 계획을 열심히 정성적으로 실행을 할 때 내가 깨우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빨리 깨우치면요, 좋은 결과값을 냅니다. 빨리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했고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힘을 얻었고 어떤 이론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됐고 말을 잘하려고 하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게 혁신 행동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이걸 오늘 얼마만큼 충실히 하느냐가 시스템의 내구성, 시스템의 견고성, 시스템의 어떤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나누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요, 거절 즐기자고요. 사람들이 다 내 얘기 다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가 거절해? 나는 너를 선택했어. 넌 나와 끝까지 가는 거야. 넌 나하고 하게 될 거야. 이 마음가짐과 태도로 오늘 하루를 도전하고 한 주를 실행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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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